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가 이날 급격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던 FOMC 이벤트가 이런 빅 이벤트가 좀 좋은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인데요. 일단 지수의 움직임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자,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1.37% 올랐고요. 이날 나스닥 지수는 4% 넘게 올랐습니다. FOMC 회의가 있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분위기는 좋았습니다만 이 정도의 상승 탄력은 아니었었는데 FOMC 회의 직후에 이 3대 지수 모두 상승 탄력을 높이면서 급반등세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아마 오늘 계속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FOMC 회의 결과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만 정리를 해드리면요. 일단 75bp 인상, 시장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에 띄었던 점은 바로 이 점들이었었는데요. 만약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경로로 가고 있다는 판단이 들게 될 경우에는 긴축에 대한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고요. 또 이 파월 의장은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리세션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라고 딱 잘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덕분에 10년물 국채금리는 2.7% 초반 수준까지 내려온 채 움직이고 있고 달러 인덱스도 다소 완화되면서 106선까지 내려온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9월 FOMC 금리 인상 확률이 가장 높은 쪽이 이제 50pp 쪽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축 속도가 좀 완화될 것 같다는 시장 기대 심리가 시장에 크게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 시장은 전체적으로 급반등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FOMC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과 함께 앞으로의 전망까지도 자세하게 준비를 해놓고 있으니까요. 오늘 저희 프로그램 함께 하시죠. 자, 먼저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서영 캐스터입니다. 현지 시간 7월 27일 수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주요 지수들이 일제히 폭등 마감했습니다. 파월 연준의장의 속도 조절 언급 때문이었는데요. 주요 지수들은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탔습니다. 화요일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던 빅테크 기업들이죠.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음에도 각각 주가가 크게 올랐던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FOMC 회의 결과가 예상대로 0.75%포인트 금리 인상으로 나오고 이후 파월 연준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해서 언급하자 시장이 크게 뛰어 올랐습니다. 다우가 1.37% 상승했고요. S&P 500이 2.67%, 나스닥이 4%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럼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는데요. 때문에 올해 초만 해도 제로 금리였던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제 2.25%에서 2.5% 수준으로 크게 오르게 됐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의장은 물가를 잡아서 인플레이션을 해소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판단했다면서 금리 인상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한때 1%포인트 금리 인상, 즉 울트라 스텝을 단행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9.1%로 40년 만에 최고치를 나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예고했던 대로 0.75%포인트를 인상했습니다. 이번 FOMC에서 시장이 가장 주목했던 건 바로 파월 연준의장의 이 발언이었습니다. 파월 연준의장이 다음부터는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도 있다라고 말한 건데요. 지금 당장은 인플레이션 대응에 집중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질 경우 바로 다음 있는 9월 회의부터는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파월 연준의장의 이 같은 발언에 나스닥이 장중에 4% 가까이 오르는 등 뉴욕 증시는 급등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파월은 오늘의 관점으로 봤을 때 다음 회의에서 0.5% 혹은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경기 침체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지금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졌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고용이 매우 강하다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경기가 침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는 섹터와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섹터들이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섹터, 커뮤니케이션 섹터, 임의소비재 섹터가 4% 넘게 오르면서 상승세를 주도했는데요. 어제 실적을 발표했던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각각 6.68%, 7.74% 크게 올랐고요.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까지 대장주들 모두 오늘 흐름 좋았습니다. 어제 장마감 후에 실적 발표했던 주요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은 수요일장에서 7.74% 상승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디지털 광고 시장 둔화 그리고 강달러 영향으로 2년 중에 가장 느린 성장폭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좋았었죠. 안 좋은 경기 상황 속에서 타 인터넷 기업들에 비해서 예상외로 견조한 실적을 보였다라는 평가 때문이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6.69% 상승했습니다. 지난 분기 실적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낙관적인 가이던스가 제시됐기 때문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매출과 이익이 두 자릿수 성장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고, 최근 경제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3개월 전에 제시했던 가이던스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치폴레도 화요일 장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수요일장에서 14.4% 급등했습니다. 매출이 예상을 하회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가격 인상으로 동일 점포 매출이 10% 증가하는 등 2분기 매출이 17% 증가했다면서 8월에도 재차 가격을 인상할 것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들입니다. 쇼피파이는 실적 발표 전에 전 세계 직원의 10%를 감축시키겠다고 발표해서 주가가 무려 14%나 하락했었는데요. 수요일장에서는 실망스러운 실적 그리고 가이던스를 발표했음에도 11.6% 급등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 소비자들의 지출을 줄일 것이라면서 직원 감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분기 손실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12.3% 상승했습니다. 프리미엄 구독자가 14% 증가했고요.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입니다. 장마감 후에 메타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경쟁업체들의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등 실망스럽게 나왔었기 때문에 메타의 실적에 큰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역시나 메타의 실적도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퀄컴도 역시나 장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은 양호하게 나왔지만 실적 발표 직후 주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애프터마켓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품 선물 시장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상승했습니다. 미국 내 재고 감소 그리고 러시아산 가스 유출량 감소가 그 원인이었는데요. 수요 감소와 미국 금리 상승에 따른 우려를 상쇄시키면서 유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현재 국제유가 9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미국 나스닥 지수의 급반등과 함께 크게 올랐습니다. 다른 가상화폐 가격들도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현재 22,700달러 선에서, 이더리움은 1,5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오늘도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센터 최진석 수석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 어떤 큰 도움을 줬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이제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속도 조절이라는 키워드인데 정말 좀 저도 약간 놀랐어요. 아,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구나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 부분이 이제 결국은 시장에 좀 환호 반응을 엮어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기본적인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까지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준이 이날 이틀로 끝난 FOMC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두 번 연속으로 75bp 인상이었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기준금리는 2.25%에서 2.5%까지 높아졌습니다. 이번 금리 결정이 참고로 만장일치로 이뤄졌는데요. 지난 6월에는 이 캔자스시티의 연방은행 총재죠. 에스더 조지 이분이 50bp 인상을 주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대체로 예상했던 결과 시장은 환호한 것으로 일단은 해석이 되고 있는데 근데 결정적인 이유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때문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월은 9월에도 이례적으로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매파 면모도 여전히 좀 과시를 했는데요. 하지만은 현재와 그때의 지표에 연동될 것이다라고 강조했으며 무엇보다도 통화 긴축이 심화되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면서 정책 조정의 경제와 그리고 인플레이션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전했습니다. 이 같은 속도 조절론에 시장이 집중을 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환호 반응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7월 FOMC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 FOMC는 이제 9월에 예정돼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에 물가 지표가 두 번이 나옵니다. 파월 의장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두 번의 물가 지표를 확인한 이후에 우리가 이제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제 9월 금리를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시장에서 사실 이제 이런 그 뉘앙스들을 보면서 좀 속도 조절을 할 수 있겠다라는 좀 기대감을 갖게 만든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을 우리가 어디까지 기대할 수 있을까도 참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된다면 이날 급등 후에 우리가 가져가야 될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될까요? 네, 분명히 이제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지표에서 인플레이션 피크가 완전히 좀 나온다고 한다면은 뭐 통화 긴축이 진짜 완화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이제 기억해야 할 점은 속도 조절이지 긴축 노선은 계속 지속된다. 이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시장 전망이라든지 그리고 투자 전략 측면에서도 크게 바뀐 바가 없다. 이런 것이 월가의 좀 중론이고 좀 공통적인 좀 반응인 것 같습니다. 프린시펄 글로벌 인베스터스라는 기관에서는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과 그리고 기대치 둔화, 인플레이션 기대치의 둔화를 확인하면서 연준이 긴축 속도를 늦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요. 여전히 임금 상승이 가파르기 때문에 이 근원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는 느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축을 완전히 멈추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속도를 늦추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를 또 했습니다. UBS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연말까지 한 100bp 정도의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 속도는 여전히 또 불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은 이어질 것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이턴 파이낸셜 플래닝이라는 그런 기관에서도 고배당 가치주 등의 금리 인상기에 이제 적절한 대응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울린앤코 CNBC 기사에서 인용한 또 기관이 되겠는데 장기 투자자라면은 단기 무브로 금리 인상기에 대응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공통적으로 stay the course, 뭐 지금의 그런 전략을 이어나가는 게 좋겠다. 속도 조절이 긴축 노선은 또 유지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긴축의 속도를 조절한다고 하니까 또 섣불리 이거를 약간 완화 기조로 해석했다가는 종목 선택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긴축의 속도 조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긴축 시기에 맞는 종목을 선택하라라는 월가의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네요. 자, 좋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이것 역시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주목했던 부분 가운데 하나인데요. 리세션 아니야 라는 말이 파월 의장의 입에서 직접 나왔습니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답변이었었는데요. 미국 경제는 현재 리세션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 내용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 먼저 이번 성명서에서 좀 바뀐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명서에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면요. 자, 최근에 지출과 생산이 둔화되고 있다는 그런 멘트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은 왕성하다고 평가를 했고요. 여기서 또 달라진 점은 식료품 가격에 대한 인플레이션 압박이 크다는 내용도 이번에 포함됐어요. 기존에는 에너지 가격만 성명서에 나와 있었는데 이번엔 식료품 가격까지 포함되면서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있다는 점이 이번에 성명서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이 때문에 두 번 연속 75bp 인상한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 달라진 점이 또 있는데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보시면요. 자, 이외에도 달라진 점은 기존에는 이제 성명서 안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뀐 거는 두 국가의 전쟁으로 표현이 바뀌었어요. 물론 이건 시장의 핵심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표현이 좀 바뀌었다는 점도 재미있는 포인트였었고요. 또 이번에 또 눈에 띄었던 점은 중국의 락다운으로 인한 공급망 파괴라는 문구가 상대 삭제됐다는 겁니다. 이 내용도 시장에서는 상당히 반길 만한 내용이죠. 자, 기자회견에서 인상 깊었던 질문이 기자가 물어보게 되는데요. 지금 미국이 리세션에 빠져 있다고 보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파월 의장은 현재 미국은 리세션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현재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분야가 상당히 많다면서 고용시장도 이렇게 강한데 이런 상황을 리세션이라고 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사실 시장에서는 리세션이 진짜 지금 상태이기 때문이 아니라 리세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장이 많이 하락했던 거잖아요. 리세션 우려가 많이 가시게 될까요? 어떨까요? 시장의 리세션 우려는 분명히 좀 완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두 가지 측면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결국은 이제 경기 침체가 오게 된다면 아니면 올 것이다라는 공포감이 있게 된다면은 연준에서도 긴축 속도를 조절을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이슈 자체에 시장의 좀 민감도가 약해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와 관련을 해서 이날도 이제 파월이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앞서서 얕은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준이 내년 9월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그리고 양적 긴축을 그때 멈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QT가 당초 예상보다 1조 달러 정도 그 규모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라고 또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그 요인과 관련을 해서는 JP모건에서 이날 좀 분석을 제시를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증시와 금리의 변동성이 완화된 것이 결국은 시장의 침체 우려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졌음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같은 또 요인의 두 가지 이유로는 지금 투자자들의 주식 비중 자체가 많이 좀 낮아졌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기 관련 악재가 대부분 반영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 완화되는 분위기였는데 파월 의장이 또 하나 좀 방점을 찍어주니까 시장이 또 환호를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 그래도 이제 조만간 이 GDP, 2분기 GDP 예비치가 발표가 됐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성장률이 발생하게 될 경우 침체 아니냐라는 우려가 굉장히 심각했었는데요. 지금 파월 의장의 발언과 함께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환호와 좀 안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한번 볼게요. 다음 키워드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변화의 바람이라는 키워드고 페이팔과 그리고 엘리어트의 모습이 보여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뭐 사업이나 아니면 주가가 워낙 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기업에 대해서 변화의 바람을 좀 바라게 되잖아요. 근데 페이팔이 딱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날 주가가 12%나 급등을 했는데요. 바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과 블룸버그에 따르면요. 행동주의 투자자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페이팔의 지분을 매입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이제 화요일에 보도가 처음 전해진 것이었는데 엘리엇은 이러면서 결국은 페이팔의 5대 주주로 등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엇은 주로 이 페이팔 측의 비용 절감 노력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사측에서도 인력 조정을 통해서 관련 비용을 한 2.6억 달러 정도 절감하겠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기 전망을 철회하고 연간 가이던스도 하향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엘리엇이 지분 매입을 한 것에 시장은 일단은 환호를 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엘리엇은 사실 우리나라 분들에게도 굉장히 익숙하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에 반대해서 막 굉장히 그때도 시끄러웠었는데 이만큼 행동주의를 추구하는 펀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런 엘리엇이
이런 역사를 가진 엘리엇이 과연 페이팔에 어떤 변화를 요구할지, 그리고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월가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이제 현재 양측이 어떻게 페이팔의 미래 계획에 이제 엘리엇의 개입이 도움이 될지 좀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정확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블룸버그 측에서는 이사진 구성에 관여할 수 있다 정도로 지금은 좀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물론 뭐 기대하는 반응, 뭐 시장의 반응에서 저희가 찾아볼 수 있었지만은 회의론도 좀 만만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페이팔은 이미 구조조정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엇 측에서 CEO 교체를 만약에 요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뭐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번스타인도 행동주의 투자자의 페이팔에 대한 개입을 어느 정도 좀 예견을 하면서 행동주의 관여의 자신들은 창성하기보다는 기업 이벤트 측면에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스스로 노력도 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엘리엇의 관여가 혹시나 좀 더 악재가 되지 않을지 이렇게 걱정하는 기관들의 의견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키워드까지 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악재가 선반영됐다는 증거다 라면서 알파벳의 사진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진이 있죠. 이들의 실적 발표 이후 주가의 움직임 그리고 오늘 본장에서의 움직임을 보고요. CNBC에서는 이거 봐라. 이거는 악재가 선반영됐다는 증거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어제 장 마감된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두 기업 모두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죠. 그런데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주가는 오르기 시작해서 본장에서는 더 급등했습니다. 물론 FOMC 효과가 있다고 쳐도 이 급등폭이 상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재가 선반영됐다는 증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일단 두 기업 모두 지난 2년 내 최저 수준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뜯어보면 클라우드를 비롯한 핵심 사업 부문은 굉장히 견조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줬죠. 이 말은 물론 여러 악재가 있지만 이미 이런 악재들은 다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고요. 게다가 그동안 과대평가됐던 기술주들도 시장 급락으로 인해서 상당히 합리적인 수준까지 밸류에이션이 내려왔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주가 수익 비율, 즉 퍼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1월에 68배였던 것이 지금은 31배 수준까지 내려왔거든요. 기사에서도 시장이 여기서 더 하락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최소 6개월 이상을 바라보는 투자자라면 퀄리티 기업들 중심으로 하방 리스크보다는 지금은 상방 리스크가 훨씬 더 높은 시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미 악재가 주가에 반영됐다는 그 의견에 대해서 월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이제 어제 실적을 발표하다 보니까 어제는 딱히 투자 의견들이 여럿 안 나왔었거든요. 지금은 어떨까요? 네, 이게 저희가 시장의 방향성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주가의 방향성을 예단하는 거는 뭐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하지만은 지금 정도면은 어느 정도 내가 물리더라도 소위 말해서 네. 진입할 만하다, 주식을 살 만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사실은 악재가 모두 다 반영이 됐고 이제는 또 올라갈 그런 바닥을 찾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에 대해서도 시장이 좀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았나 이런 반응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더해서 메타 플랫폼스가 실적 발표하고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또 하락하는 것을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에 대해서는 시장에 어느 정도 또 믿음이 있었다라고도 좀 보여지는 대목이고요. 애널리스트들의 반응도 좀 같은 맥락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회계연도, FY 2023년도에 두 자릿수 매출 증가율을 유지하겠다라고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죠.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근데 이런 우호적인 연간 가이던스에 좀 집중하는 모습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웨드부시 같은 경우에는 견고한 고객 수요라든지 아니면은 클라우드 모멘텀에 바탕을 해서 이런 긍정적인 가이던스가 나왔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에버코어 같은 경우에도 이런 가이던스가 장기 낙관론에 힘을 실어줬다라고 또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뭐 뉘앙스였는데요. 에버코어에서 생각보다는 이 펀더멘털이 견고하게 유지됐음을 증명을 했다라고 분석을 했고, 그리고 트루이스트 증권에서도 지금 이제 기대치가 좀 현실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 입장에서도 악재를 좀 선반영하고 지금 실적에 대해서 시장이 우려를 좀 완화시키는 단계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둘 다 모두 이제 월가에서 바라보기에는 지금은 물론 단기적으로 지금 이익의 둔화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성장에 훼손이 나타나진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여전히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괜찮아 보인다라는 판단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애프터마켓 시간이었고요.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센터 최진석 수석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